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략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건 바로 이겁니다. 변화하는 것들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는 게 왜 중요한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죠. 모든 건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던진 질문이죠. 보통은 미래에 뭐가 바뀔까를 궁금해하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반대로 물었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절대 안 바뀔 건 뭘까? 라고요. 와, 정말 역발상 아닌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을 따라가 볼 겁니다. 베조스의 전략 들어보면 정말 간단하고 명쾌해요. 이 사람은 딱 알았던 거예요.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고객들은 딱 두 가지를 원할 거라는 걸요. 바로 더 싼 가격, 그리고 더 빠른 배송. 이거 절대 안 변하잖아요. 인간의 욕망이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변치 않는 진리 위에 아마존이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세운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절대 변하지 않는 건 뭘까요? 좀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바로 세상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운과 리스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걸 설명하기에 딱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책의 저자인 모건 하우절이 직접 겪은 일인데요. 친구 2명이랑 신나게 스키를 타고 있었대요. 그러다 친구들이 그랬답니다. 야, 우리 밤에 딱 한 번만 더 타자. 근데 모건 하우절은 그냥 왠지 모르게 그러기 싫었대요. 그냥 숙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날 기분이 그랬던 겁니다. 정말 사소하고 아무 생각 없는 결정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눈사태가 났습니다. 스키를 더 타러 갔던 두 친구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내린 결정 하나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도 운이라는 변수는 절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가끔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내린 사소한 결정에서 갈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리스크라는 게 대체 뭘까요? 보통은 뭐 계산할 수 있는 확률 같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리스크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리스크는 우리가 이 정도면 다 대비했어. 모든 걸 다 생각해놨어. 라고 안심하는 바로 그 순간 전혀 상상도 못한 곳에서 튀어나오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리스크입니다. 역사를 한번 보세요. 명확합니다. 대공황 예측했나요? 진주만 공습 누가 알았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바로 얼마 전 코로나 팬데믹까지 세상을 통째로 뒤흔든 이 엄청난 사건들을 예측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불변의 법칙이에요. 가장 큰 위험은 항상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이런 큰 사건들은요, 절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만 봐도 그래요. 이게 그냥 갑자기 터진 게 아니거든요. 그 뿌리를 쭉 따라가 보면 저 멀리 베트남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작은 나비 효과들이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진 거죠. 사건도 돈처럼 복리로 터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 반대로 놀라울 정도로 예측 가능한 영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내면, 인간의 마음이죠. 세상은 계속 변해도 이상하게 사람은 잘 안 변하거든요. 행복에 대한 공식이 하나 있어요. 아주 간단한데 정말 강력합니다. 바로 행복은 현실 빼기 기대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기분은 현실 그 자체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기대에 비해 현실이 어떤가 이걸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현실을 좋게 만드는 것만큼이나 이 기대치를 잘 관리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보다 객관적으로는 훨씬 더 잘 살게 됐는데 왜 사람들은 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까요? 바로 이 기대치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기껏해야 옆집 철수네랑 비교했겠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인스타그램만 켜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의 제일 화려한 순간만 모아서 보잖아요. 비교의 대상이 그냥 달라진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워렌 버핏의 파트너 찰리 먼거가 이런 말을 했죠. 세상을 움직이는 건 탐욕이 아니라 시기심이다. 와, 정말 뼈 때리는 말 아닌가요? 그냥 더 많이 갖고 싶다는 욕심보다 남들보다 더 잘나고 싶다는 그 마음.
그 시기심이야말로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원초적이고 절대 변하지 않는 힘이라는 걸 정확히 짚어낸 거죠. 자, 그럼 네 번째 불변의 법칙은 뭘까요? 이건 바로 스토리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딱딱한 사실이나 데이터보다 잘 만든 이야기가 사람의 마음을 훨씬 더 강력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건 정말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진리예요. 자, 여러분, 화면에 있는 두 가지 설명을 한번 보세요. 똑같이 주택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느낌이 완전 다르죠? 왼쪽은 데이터에 근거한 아주 이성적인 분석이에요. 평균 회귀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거죠. 오른쪽은 어때요? 내가 집을 사서 부자가 됐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았다는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솔직히 어느 쪽이 더 귀에 쏙 들어오고 마음을 움직이나요? 말할 필요도 없죠. 이게 바로 스토리의 힘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예는 정말 널리고 널렸습니다. 진화론을 처음 생각한 사람이 다윈이 아니었다는 거 아세요? 근데 왜 우리는 다윈만 기억할까요? 그가 가장 이야기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가치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벤저민 그레이엄보다 먼저 이론을 만든 사람이 있었지만 그레이엄이 훨씬 더 글을 잘 썼죠. 최근에 사피엔스 열풍도 보세요. 유발 하라리가 뭐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나요? 아니죠. 이미 알려진 사실들을 기가 막힌 스토리로 엮어낸 겁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첫 아이디어가 아니라 최고의 스토리인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상은 예측이 안 되고 사람은 시기심에 끌리고 스토리에 혹한다. 그럼 어쩌라는 걸까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바로 예측하려 들지 말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점치려고 애쓰는 대신 이런 변하지 않는 진실들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이 닥쳐도 버틸 수 있게끔 준비하는 거죠. 워런 버핏의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홍수를 예측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방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정말 멋진 말이죠? 언제 비가 올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그냥 비가 와도 끄덕없을 튼튼한 배를 만들어 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측에서 준비로의 패러다임 전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첫째, 세상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비관론자처럼 악착같이 저축하고, 둘째, 그래도 장기적으로 세상은 발전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낙관론자처럼 꾸준히 투자하는 겁니다. 이 균형이 정말 중요해요.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일에서, 내 투자에서, 그리고 내 인생 전체에서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을 진정한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헤쳐나갈 가장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